창가에 앉아 식어가는 커피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전 10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째 되는 날이었다. 커피 표면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55.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생 은지였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왜 왔어? 바쁘잖아. 언니 생일인데 안 올 수가 있어야지. 은지는 케이크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을 안다. 뭔가 꾸민 게 있을 때의 표이였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이렇게 살면 안 돼. 또 시작이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 대화를 벌써 몇 번이나 했던가. 알아. 근데 어쩌라고. 나랑 여행이나 갈래? 1박 2일. 가을이잖아. 여행.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 어디를 가든 혼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하지만 은지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가방을 꾸리게 되었다. 아무 기대도 없이 토요일 아침 은지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외곽의 한 주차장이었다. 대형 관광버스가 서 있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 대부분 나와 비슷한 나이대였다. 모두 어딘가 조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버스 문이 열렸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다. 오늘 동행여행 참가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동행여행? 나는 은지를 노려봤다. 은지는 미안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속았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버스 안은 일반 관광버스와 달랐다. 좌석이 마주보는 형태였고 테이블까지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자, 여러분. 제비뽑기로 짝을 정하겠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파란색 상자가 내 앞에 왔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뽑았다. 7번. 7번 남성분 계세요?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키가 큰 남자가 일어서고 있었다. 회색 머리가 단정했고 검은색 니트를 입고 있었다. 60쯤 되어 보였지만 자세가 곧았다. 그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나는 숨을 참았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차분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가 내 옆에 앉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나만 긴장한 게 아니구나. 처음이시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네. 동생이 데려왔어요. 저도요. 친구가. 둘 다 끌려온 사람이었다. 그 사실이 조금 위안이 되었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 풍경이 뒤로 흘러갔지만 나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옆에 앉은 남자의 존재감이 너무 강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남자가 다시 말을 걸었다. 저기, 이름 정도는 알아도 될까요? 나는 그를 돌아봤다. 진지한 표이었다. 주최 측에서는 이름을 묻지 말라고 했지만 하루 종일 저기요라고 부를 순 없는 노릇이었다. 강은혜예요. 55. 저는 한재욱입니다. 60. 그가 손을 내밀었다. 악수를 청하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 4번째 해 만에 처음이었다. 반갑습니다, 은혜 씨. 그렇게 우리는 이름을 나누었다. 재욱.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낯설지만 나쁘지 않은 이름이었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다른 커플들은 이미 웃고 떠들고 있었다. 우리만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다. 뭐 하세요? 재욱이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게 늘 어려웠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남편 돌아가신 후로 말을 하고 나니 후회스러웠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았다. 하지만 재욱은 놀라지 않았다. 아, 힘드셨겠어요. 저도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었다. 같은 외로움, 같은 공허함.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감정. 재욱 씨는 뭐 하세요? 건축사무소 다녔는데 작년에 은퇴했어요. 버스가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다. 재욱이 먼저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같이 내릴까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나 자신에게 놀랐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휴게소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재욱이 커피 2잔을 사왔다. 그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솔직히 이런 거 처음이라 긴장돼요. 저도요. 근데 나쁘진 않네요. 은혜 씨랑 이야기하는 게요. 내 가슴이 뛰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설렘. 오늘 하루 편하게 보내요. 재욱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부담 갖지 말자. 그냥 오늘 하루만. 버스는 산속 한정식집에 도착했다. 짝끼리 앉으라는 안내가 나왔다. 재욱과 나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밖으로 단풍이 보였다. 붉게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예쁘네요. 내가 말하자 재욱이 대답했다. 은혜 씨가 더 예쁜데요. 얼굴이 화끈거렸다. 55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재욱은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농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음식이 나왔다. 된장찌개, 불고기, 각종 나물들. 재욱이 불고기를 내 앞접시에 올려줬다. 그 손길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많이 드세요. 밥을 먹으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자녀 이야기,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재욱은 집에 가면 아무도 없다고 했다. TV를 틀어놓고 혼자 밥을 먹는다고. 그게 5년째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야기와 똑같았다. 처음엔 울기만 했는데 이젠 울 기운도 없다고 말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라고. 재욱이 내 손을 살짝 잡았다. 테이블 위에서,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 곳에서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럴까요? 네. 우리 오늘 만났잖아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참았다. 여기서 울면 안 돼.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식당 뒤편 산책로를 걸었다. 재욱이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이 따뜻했다. 거칠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의 손이었다. 은혜 씨, 이 여행 끝나고도 연락할 수 있을까요? 재욱이 멈춰서서 나를 똑바로 보았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내 마음을 열어도 될까? 하지만 내 입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재욱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한참을 걸었다. 낙엽을 밟는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 지금 행복하다. 버스가 펜션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였다. 진행자가 방 배정을 시작했다. 커플별로 2인실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2인실? 재욱과 같은 방에서? 재욱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어떻게 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따로 쓰자니 괜히 이상한 것 같고 같이 쓰자니 부담스럽고 일단
방을 보고 결정해요. 방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침대가 하나였다. 더블 침대. 그리고 작은 소파 하나.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재욱이 재빨리 말했다. 나는 소파를 봤다. 재욱의 키로는 절대 편하게 잘 수 없을 것 같았다. 너무 작은데요. 괜찮아요. 그의 배려가 고마웠다. 동시에 미안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내가 먼저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달라 보였다. 뭔가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재욱이 창가에 서 있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은혜 씨, 저 정말 소파에서 잘 거예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재욱을 보았다. 이 사람은 정말 신사구나. 고마워요. 그런데 내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다. 재욱 씨도 편하게 주무세요. 우린 어른이잖아요. 침대가 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재욱이 잠시 말이 없었다.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믿을 수 없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그날 밤 우리는 침대 양 끝에서 잤다. 각자 이불을 덮고 어둠 속에서 재욱의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차분한 숨소리. 나는 잠들지 못했다. 온몸이 긴장되어 있었다. 은혜 씨, 자세요? 어둠 속에서 재욱의 목소리가 들렸다. 못 자고 있어요. 저도요. 침묵이 흘렀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재욱 씨, 무서워요. 뭐가요? 이 감정이요. 이렇게 누군가한테 마음이 가는 게 4년 만이라서. 재욱이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이 나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다. 저도 똑같아요. 5년 만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재욱이 손을 뻗었다. 내 손을 찾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나는 그 손을 꽉 쥐었다. 그렇게 손을 잡은 채 잠이 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여전히 재욱이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잠든 그의 얼굴을 보니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가만히 그를 관찰했다. 눈가의 주름, 회색 머리, 세월의 흔적들. 하지만 그게 싫지 않았다. 재욱도 눈을 떴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재욱 씨. 잠시 서로를 보았다. 재욱이 상체를 일으켜 앉더니 나를 똑바로 봤다. 은혜 씨, 저 진지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어제 장난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저 정말 은혜 씨가 좋아요. 계속 만나고 싶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55의 나에게 누군가 이런 말을 할 줄이야. 저도 그래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솔직히 무서워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든다는 게. 근데 재욱 씨랑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재욱이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우리 사귀어요. 정식으로. 55하고 60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좋아요. 재욱이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펜션 주변을 산책했다. 이제 손을 잡는 게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은혜 씨,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서울역에서.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첫 데이트 약속을 잡았다. 다음 주 토요일 서울역 2시. 버스가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나는 재욱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 단단한 어깨였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아쉽네요.
재욱이 말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저도요. 근데 다음 주에 보잖아요. 그래도 아쉬워요. 재욱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부드러웠다. 매일 전화할게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정말요? 네. 약속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다.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킬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했다. 이별의 시간이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내리기 시작했다. 나도 재욱도 일어나지 못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결국 우리는 버스에서 내렸다. 주차장에 서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은혜 씨. 재욱이 말을 꺼냈다가 멈췄다. 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재욱이 드디어 말했다. 저도요. 재욱이 나를 끌어안았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였지만 상관없었다. 그의 품이 따뜻했다. 이 온기를 기억하리라. 다음 주 토요일 서울역 2시. 꼭 나와주세요. 네. 꼭 나갈게요. 천천히 떨어졌다. 재욱이 몇 걸음 걷다가 뒤돌아봤다.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그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참았던 눈물이 흘렀다. 은지가 다가왔다. 언니, 어땠어? 좋았어. 그 남자 괜찮아 보이던데.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을 꺼냈다. 재욱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잘 도착하셨어요? 벌써 보고 싶네요. 가슴이 뛰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저도요. 내일 전화 기다릴게요. 창밖을 보았다. 단풍이 아름다웠다. 세상이 달라 보였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다. 1년 후,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고등어를 굽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재욱이 좋아하는 메뉴였다. 여보,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며 재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그 호칭이 아직도 낯설고 좋았다. 재욱이 뒤에서 나를 끌어안았다. 오늘 저녁 뭐해요? 당신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 우와. 고마워요, 여보.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처음 딸에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가 떠올랐다.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었다. 딸이 뭐라고 할까? 실망할까? 화낼까? 하지만 딸은 오히려 기뻐했다. 엄마, 너무 좋아요. 혼자 계시는 거 걱정했는데. 재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들 축하해줬다. 우리를 응원해줬다.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재욱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1년 전 오늘이에요. 뭐가요? 우리 처음 만난 날이요. 버스에서 나는 재욱을 보았다. 그날이 떠올랐다. 떨리는 손으로 제비를 뽑던 순간. 7번. 그 숫자가 내 인생을 바꿨다. 벌써 1년이나 됐네요. 그러게요. 그때 7번 뽑은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나는 재욱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이 손을 놓지 않으리라. 저도요. 앞으로 30년은 더 같이 살 거예요. 30년요? 네. 우리 90까지는 살아야죠. 나는 웃었다. 90. 그때까지 재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좋아요. 약속이에요. 재욱이 나를 끌어안았다. 창밖으로 단풍이 보였다. 1년 전 그날처럼 아름다운 가을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고. 55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고. 4년간의 어둠 끝에 다시 빛이 왔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용기였다. 그날 버스에 타기로 한 결정.
제비를 뽑기로 한 결정, 마음을 열기로 한 결정. 그 모든 작은 용기들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다. 여보,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은혜 씨. 재욱이 나를 꼭 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 살아있다는 증거.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우리 집은 따뜻했다. 더 이상 빈집이 아니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집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에도 재욱이 옆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그 생각만으로 행복했다. 55 강은혜의 새로운 인생. 늦지 않았다. 전혀.